자, 이마트에서 이 술들 보면 살까 말까 고민 좀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대신 맛보고 어떤 술인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올린 막걸리 월드컵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마트 소주 월드컵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이마트 전통주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는 증류주들을 전부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술값만 14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소주가 없어서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희 동네 이마트에 있는 것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조 추첨을 통해서 한 조에 두 술을 뽑습니다. 그렇게 A조부터 H조까지 8개 조를 선발합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술을 마시면서 두 술 중에 제 취향에 맞는 술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승자 대 승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술을 결정할 때는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딱 맛만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맛은 워낙에 주관적인 거라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제 입맛에 맞게 일관적으로 선택합니다. 저번 막걸리 월드컵 영상에서는 걸쭉하고 독한 막걸리는 여지없이 탈락했습니다. 그게 유명하건 비싸건 어쨌든 제 취향에 안 맞으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맛과 반대의 입맛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탈락한 막걸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번 소주 월드컵도 그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조 추첨은 클래식하게 술 이름을 종이에 써서 제 모자에 접어 넣은 다음에 추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조입니다. A조 첫 번째 술 서울의 밤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술이죠. 서울 송파 방이동에서 자란 매실로 만든 증류주입니다. 서울의 밤과 함께 마셔볼 술은 화요 25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 나왔고요. 화요는 여러 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맛이 좋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가격 대비 맛과 접근성으로 따져보면 현재 한국 증류식 소주 시장에서 원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화요 25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보시죠. 다음 B조입니다. 느린마을 소주 나왔습니다. 느린마을 막걸리는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같은 회사에서 만든 느린마을 소주입니다. 자, 이 소주와 함께 마셔볼 술은 담솔입니다. 하동 정씨 집안에서 500년간 전해 내려오는 솔송주라는 술을 증류해서 만든 술입니다. 송순이 들어간 게 특징인 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C조입니다. C조 첫 번째 술 독도 소주 나왔습니다. 평창에서 만들어지는 소주고 울릉도에 미네랄 농축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독도 소주와 마셔볼 술은 토끼 소주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이 뉴욕에서 만들다가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지니까 충주에 증류소를 차린, 그러니까 역수출된 소주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고요. 다음 D조입니다. D조 첫 번째 술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나왔습니다. 화요 41.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주 좀 좋아하신다는 술꾼들은 화요는 41도 붙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감합니다. 자, 이 화요 41과 함께 마셔볼 술은 오크젠입니다. 이번 소주 월드컵 현재까지 죽음의 조는 D조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오크젠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이따 마셔보겠지만 향도 진짜 괜찮거든요. 이 술이 어떤 술인지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2조입니다. 2조 첫 번째 술 문배술 23도입니다. 전통주 선물 3대장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요거 3개 아니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의 강자 나왔고요. 이 문배술 23도와 마실 술은 문배술 40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같은 식구끼리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요. 과연 이 두 술이 도수만 다른 건지 맛과 향도 다른 특징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F조입니다. 첫 번째 술은 여보소주입니다. 이게 무슨 술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오늘 처음 마셔볼 술인데요. 미국 뉴욕에서 만든 술인데 포도로 만든 포도 증류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술은 일품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에서 만드는 증류식 소주인데 대기업의 퀄리티는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크래프트의 증류소와 국내 대기업의 대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G조입니다. G조 첫 번째 술은 이강주입니다. 역시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술이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술입니다. 이 이강주와 함께 마셔볼 술은 제왕 소주 나왔습니다. 이게 고구마와 쌀로 만든 소주인데 대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금복주 다들 아시죠? 요거 참소주 만드는 회사가 금복주인데 여기서 만든 술이 아까 본 오크젠과 이 제왕 소주입니다. 마지막으로 H조입니다. H조는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남은 일품 안동 21도와 일품 안동 40도입니다. 같은 식구의 대결이 또 나와버렸어요. 과연 두 술도 도수만 다른 건지 어떤 특징이 있을지도 마셔보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진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소주 월드컵 공식 잔은 위스키 테이스팅에 많이 쓰이는 글렌캐런 잔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래는
위는 볼록해서 향이 퍼지다가 위가 좁아지니까 향이 꽤 응축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술이 지닌 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맡을 수 있는 잔입니다. 자, A조 첫 번째 술입니다. 서울의 밤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매실밭 2,000평에서 수확된 매실로 만든 술입니다. 제1공장은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매실로 서울에서 만든 술이 이 서울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서울이 들어간 술은 아닙니다. 들어간 재료가 매실, 증류, 원액, 노간주나무 열매, 물, 올리고당, 포도당입니다. 노간주나무 열매가 뭐냐면 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열매입니다. 서울 매실과 진에 들어가는 노간주 열매의 조화는 조금 생소하죠. 엄밀히 따지면 이 술은 소주는 아니고 여기 라벨에 써있는 것처럼 리큐르라는 술입니다. 리큐르는 쉽게 말해서 증류주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리큐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술 뒷면을 보셨을 때 리큐르라고 쓰여져 있으면 조금 달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량은 375ml, 도수는 25도, 가격은 7,880원입니다. 한 잔 따라서 마셔보겠습니다. 향은 매실주나 매실 음료에서 느껴지는 매실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향이 벌써 달짝지근하고 시원합니다. 맛을 보면 깔끔하고 잔잔하게 넘어갑니다. 달달한 매실향이 입안에 꽤 길게 남습니다. 향이 오래 남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화요 25입니다. 화요는 뭐 너무 유명하죠?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당에서는 비싸서 못 먹어서 그렇지 마트에서는 그래도 구입할 만합니다. 화요는 광주요라는 도자기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 소리잔을 만드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그릇계의 명품이죠. 광주요가 모태인 회사가 이 화요입니다. 여주에서 국내산 쌀로 만든 쌀소주입니다. 도수는 25도, 용량은 375ml, 가격은 11,800원입니다. 한 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특유의 메론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막걸리나 청주 비슷한 향도 느껴져요. 과실향이 특징이고 코를 박고 향을 맡아도 알코올이 코를 찌르지 않고 순합니다. 맛을 보면 깔끔하고 달큰하게 넘어갑니다. 넘기고 나서 입안에 메론 향이 꽤 오래 남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쌀로만 만든 소주에서 이런 과실향이 나온다는 게 이래서 증류주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A조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화요 25를 선택하겠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과실향과 달큰하게 넘어가는 목넘김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B조입니다. B조 느린마을 소주입니다. 느린마을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막걸리를 증류해서 만든 소주가 느린마을 소주입니다. 이 느린마을 막걸리는 생쌀 발효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걸리, 사케, 소주, 위스키 등의 술을 만들 때 곡물을 익혀서 발효를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1554년에 쓰여진 조선시대 고문원 고사촬료라는 책에 술빛이 하얀 노을과 같다는 백화주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쌀을 완전히 푹 익히지 않고 쌀가루 위에 끓는 물을 부어서 반은 익히고 반은 설익히는 방식으로 술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술이 됩니다. 이걸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쌀이 발효가 될까를 수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리조푸스라는 곰팡이가 생쌀을 잘 분해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균만 따로 배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국순당의 창업주 고 배상면 회장이고 그렇게 쌀을 익히지 않고 생쌀 발효법으로 나온 술이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백세주입니다. 배상면 선생님의 차남이 생쌀 발효법을 응용해서 만든 막걸리가 느린마을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를 증류해서 만든 게 이 소주고요. 근데 이 술이 조금 아쉬운 건 라벨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너무 작아서 도통 배지가 않아요. 뭐 대충 좋은 술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도수는 21도, 용량은 375ml, 재료는 쌀, 물, 발효제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9,480원입니다. 자, 한 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엄청 특징적인 향은 없는데 아주 희미하게 뭔가 향긋함이 느껴집니다. 막걸리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맛을 보면 고소한 곡물 맛도 살짝 느껴지고 엄청 순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참 특징이 많이 없는 술 같습니다. 좀 지나치게 순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제 입맛에는요. 자, 다음으로 담솔입니다. 이 술은 경남 함양의 하동정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술입니다. 조선시대 고문원에 보면 솔이 들어간 술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천의 소나무니까 술에도 당연히 솔잎이나 송순을 넣어서 술을 만들었겠죠. 이 솔송주라는 술도 솔잎과 송순이 들어가는 술입니다. 이 술도 상당히 향긋하고 맛이 좋아요. 이 술을 증류해서 만든 술이 담솔입니다. 솔송주는 거의 500년간 그 제조법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담솔도 500년 전 그대로의 맛일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증류법이 조선시대와 현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런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술을 내렸고 요즘 소주들은 주로 감압 증류기를 사용해서 술을 내립니다. 위스키나 꼬냑, 고량주 같은 술들은 상압 방식 증류법이라고 해서 일반 대기압에서 술을 증류시키는 반면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증류법은 증류기에 진공을 살짝 걸어주는 감압 증류법입니다. 오늘 마셔볼 술들
증류들도 대부분 감압 증류로 만든 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성도 거의 필요 없고 술에서 메론이나 바나나 같은 향미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주장에서 감압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영상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담솔도 감압 방식으로 만든 술입니다. 도수는 40도, 용량은 375ml, 재료는 쌀, 송순, 설탕, 꿀 등이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500ml에 27,000원입니다. 자, 향을 맡아보면 역시나 약간의 소다향이 느껴지고요. 솔향이 엄청 진하진 않습니다. 40도 증류주지만 이 정도면 알코올이 코를 치는 느낌도 적습니다. 한 입 딱 입에 닿으면 약간 달짝지근하고 조금 오래 머금고 있으면 솔향이 그윽하게 느껴집니다. 삼키면 도수가 높다 보니 혀가 얼얼해지는 알싸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술 중에 제 취향에 더 가까운 술은 담솔입니다. 느린마을 소주는 과장 조금 보태서 물 같아요. 저는 역시 향이 좀 풍부한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C조입니다. 독도 소주와 토끼 소주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술, 독도 소주입니다. 술 앞에 보면 독도의 우편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독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디자인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재료를 보면 물, 증류 원액, 주정, 해양 심층수, 미네랄 농축수, 감미료가 들어갔습니다. 도수는 17도, 용량은 375ml, 가격은 4,900원입니다. 향은 재밌게도 짭짤한 향이 납니다. 소다 향도 아주 희미하게 느껴져요. 맛을 보면 약간 짭짤하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도수가 낮아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술과 마셔볼 술은 토끼 소주입니다. 제가 토끼 소주는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랜든 힐이라는 미국 사람이 뉴욕에서 토끼 소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오히려 히트를 치면서 아예 충주로 털을 옮겼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임에도 가장 한국적으로 술을 만듭니다. 찹쌀, 누룩, 효모, 효소제만 들어갑니다. 전통 발효제인 누룩을 사용하고 증류 방식도 감압이 아닌 상압 방식으로 술을 내립니다. 오늘 마실 술은 토끼 소주 화이트고 용량은 375ml, 도수는 23도, 가격은 24,000원입니다. 한 잔 따라서 향을 맡으면 토끼 소주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 콕 집어내기는 힘든데 마른 건초 같은 향도 있고 약간 꽃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맛을 보면 향에서 느껴지던 게 그대로 맛에서도 느껴집니다. 달짝지근하기도 하면서 뭔가 마른 향도 느껴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향이. 이게 상압 방식 소주의 재미입니다. 자, 두 술 중에 제 선택은 예상하셨겠지만 토끼 소주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맛인데 저는 호불호가 있는 술이 더 좋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D조입니다. 화요 41과 오크젠입니다. 야, 강력한 우승 후보죠. 화요 41입니다. 많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입니다. 역시나 국내산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고 도수는 41도, 용량은 375ml,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자, 향을 맡아보면 25도보다 더 짙은 메론 향이 느껴지고 짭짤한 향도 조금 느껴집니다. 도수가 41도나 되지만 자극적인 향은 아닙니다. 입에 닿자마자 달짝지근한 향이 느껴지고 알싸한 도수감과 함께 퍼지는 과실향이 좋습니다. 좋은 안주에 천천히 한잔 하고 싶은 술입니다. 자, 화요 41과 맞붙을 상대는 오크젠입니다. 대구 지역 소주의 강자, 금복주에서 만든 술이고 어떻게 마시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산 리무쟁 오크에서 10년간 숙성된 쌀 증류주를 블렌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무쟁 지역이 진짜 고급 오크통을 만들기로 유명하고 꼬냑 숙성할 때 이 오크를 사용합니다. 이 오크에 10년간 소주를 숙성시키고 이 술과 일반 소주를 블렌딩, 즉 섞은 술이 이 오크젠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보시면 쌀 증류 원액, 목통 쌀 증류 원액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색을 보면 아주 투명한 금빛입니다. 향은 꽤 괜찮습니다. 달짝지근한 향에 과실향도 느껴지고 오크 향도 은은하게 퍼집니다. 향이 좋아서 계속해서 향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마셔보면 도수가 25도이다 보니까 향에 비해서 맛이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향은 막 잔뜩 기대하고 마시게 되는데 막상 들어오면 조금 밋밋한데?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삼키고 나면 입안에 남는 오크 여운은 진짜 좋습니다. 조금 비싸지더라도 블렌딩 말고 10년 된 원액이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D조 저의 선택은 화요 41입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조금 더 세다 보니까 캐릭터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조입니다. 자, 2조는 같은 집안 식구끼리의 대결입니다. 문배술 23도와 문배술 40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에는 이 이강주와 문배주가 붙었어야 했는데 조 추첨이 이렇게 됐습니다. 문배주는 뭐 워낙에 유명하죠. 배가 들어간 술은 아니고 문배나무 열매의 과실의 향과 비슷하다고 해서 문배주입니다. 근데 그 옛날의 술 향과 지금의 향이 같을까요?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
문배술도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감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문배술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술을 만드는 문배주 양조원의 대표 이기춘 님도 식품 명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류 역사에 큰 획을 남기고 있는 술임은 분명합니다. 먼저 문배술 23도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재료는 조, 수수, 쌀, 발효제 등이 들어갔고요. 이 곡물들은 전량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량은 375ml, 도수는 23도, 가격은 6,800원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감압 소주에서 느껴지는 멜론 향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술은 더 자기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흑향 같은 것도 있고 짭짤한 향도 느껴집니다. 이런 술은 좀 만나면 반가워요. 맛을 보면 역시나 흑향도 살짝 나고 우유 같은 크리미한 향도 느껴지는 게 재밌습니다. 술 자체의 개성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배술 40입니다. 들어간 재료는 앞서 본 23도와 똑같고요. 용량은 200ml, 도수는 40도, 가격은 12,800원입니다. 향은 문배술 23도에 곱하기 2한 느낌인데 흑향은 사라지고 우유 같은 향, 메론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맛을 보면 달짝지근하고 역시나 소다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끝맛은 고소함도 느껴집니다. 문배술 23도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신기합니다. 자, 두 술 중에 제 선택은 문배술 23도입니다. 문배술 40은 이상하게도 도수가 높아지니까 갑자기 그냥 평범한 증류식 소주가 된 느낌입니다. 흑향이 맴도는 문배술 23이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저는 흑향을 좋아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F조입니다. 여보소주와 일품진로의 만남입니다. 자, 여보소주 먼저 볼게요. 이 술은 뉴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술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만든 술입니다. 미국에서 한식 레스토랑들이 인기인데 맨날 초록병 소주만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반응이 좋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아까 토끼 소주와 유사하죠? 여보는 우리가 아는 그 여보가 아니라 하와이 방언으로 이모, 삼촌, 친구 등의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라벨을 보면 뉴욕 물이 들어갔다, 다른 첨가물은 없다, 우리 증류기를 사용했다,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의 라벨을 보면 포도, 정제수, 효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소주가 아니에요. 이 술은 일반 증류주입니다. 법적으로 소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곡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 품명에 보면 소주라는 말은 없고 여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375ml, 도수는 23도, 가격은 32,800원입니다. 좀 세네요, 가격이.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포도 과실의 향긋한 향이 느껴집니다. 약간 고구마 소주 같은 산미가 느껴지는 향이에요. 쌀로 만든 소주랑은 또 다른 매력입니다. 맛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엄청 특징이 강하진 않고 향긋하고 무난한 술입니다. 자, 이 술과 비교해볼 술은 일품진로입니다. 참이슬을 만드는 하이트진로에서 만드는 술이고 쌀로만 만든 증류식 소주입니다. 도수는 25도, 용량은 375ml, 가격은 11,800원입니다. 재밌는 게 화요와 도수, 용량, 가격 모두 똑같습니다. 자, 한 잔 따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역시나 감압식 소주입니다. 소다향이 또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얘는 소다향은 조금 적고 알코올향이 조금 더 느껴지는 듯합니다. 화요에 비해서는 덜 달고 역시나 소다향이 싹 퍼집니다. 엄청 깔끔한 느낌이고 무난합니다. 자, 두 술 중에 제 선택은 여보소주입니다. 비슷비슷한 소주들 사이에서 포도로 만든 술이 반가울 지경입니다. 자, 다음 G조입니다. 전통주 선물 3대장을 맡고 있는 이강주입니다. 이강주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배와 생강이 들어간 술이라는 뜻입니다. 조정영 식품 명인이 집안의 술을 복원하기 위해 거의 일생을 바쳐서 만든 술입니다. 역시나 감압 방식으로 만든 술이고 술을 증류해서 배, 생강, 계피, 울금, 꿀을 술에 담궈서 술에 향을 입히고 1년간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용량은 375ml고 가격은 5,900원입니다. 향은 계피향이 먼저 딱 느껴집니다. 약간 매운 후추향도 느껴져요. 약재향이 진하진 않고 달짝지근한 술 베이스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한 잔 마시면 향긋하게 마시기에 부담 없는 술입니다. 은은하게 남는 계피향이 매력적입니다. 마시고 나면 땅콩 같은 고소한 여운도 남네요. 자, 이 술과 붙을 술은 제왕 소주입니다. 금복주에서 만든 소주이고 쌀 증류 원액과 고구마 증류 원액을 섞어서 만든 술입니다.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한자 보이시죠? 증류 소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주자가 우리가 아는 술주자랑은 조금 다르죠. 이건 제가 안동 소주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자는 전국술주라는 한자입니다. 그 뜻이 물을 타지 않은 진한 술, 3번 빚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좋은 뜻 같죠? 근데 이 한자는 고려 조선에서 쓰던 한자가 아니고 일본식 소주, 쇼추에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소주를 검색할 때 술주자를 쓰면 국문으로 번역된 건이 129건이 나오고요. 전국술주를 쓰면 0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던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소주를 표기할 때는 불사를 소자에 술주자를 사용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이 제왕소주, 안동소주에 들어가는 주자는 일본식 한자 표기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미국인이
만든 토끼 소주는 술 주자를 딱 써놓고 있습니다. 이강주도 술 주자를 쓰고 있고요. 이건 소주 업체들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용량은 375ml, 도수는 25도, 가격은 1,500원입니다. 한 잔 따라서 향을 보면 역시나 가마빵식 같습니다. 소다 향이 먼저 느껴지고요. 맛은 되게 순합니다. 당도나 산도 튀는 것 크게 없이 소다 향만 살짝 남기고 사라집니다. 별다른 특징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두 술 중에 제 선택은 이강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조 일품 안동 소주입니다. 21도와 40도 두 가지 제품을 마셔보겠습니다. 안동 소주라고 하더라도 명인 안동 소주, 민속주 안동 소주, 일품 안동 소주, 올소 안동 소주, 진맥 소주 등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마트에 있는 일품 안동 소주를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21도 제품입니다. 물, 쌀, 설탕, 정제염 글리신, 구연산 등이 들어갔습니다. 용량은 350ml, 가격은 5,800원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또 소다 향이네요. 이젠 그만 좀 맡고 싶습니다. 소다향. 맛을 보면 질감이 되게 미끄덩한 느낌입니다. 맛이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합니다. 다행인지 뭔지 소다향은 잘 안 느껴지고요. 끝맛이 조금 알싸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품 안동 소주 40도입니다. 재료는 쌀, 증류, 원액, 물,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용량은 350ml, 가격은 9,700원입니다. 40도가 10,000원도 안 하니까 싸기는 진짜 싸네요. 향은 소다향이 먼저 느껴지고 매운 향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금 달달한 향에 지푸라기 같은 향도 조금 느껴집니다. 맛은 21도와 비슷한데 희한하게 와인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인 탄닌감이 느껴집니다. 우유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마시고 나서 남는 여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술 중 저의 선택은 일품 안동 소주 40도입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지푸라기 같은 향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선이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8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요 25도와 담솔, 화요 41도와 토끼소주 화이트, 여보와 문배주 23, 이강주와 일품 안동 소주 40도입니다. 자, 먼저 화요 25와 담솔 보겠습니다. 두 술 모두 향이 너무 비슷해서 어렵습니다. 담솔은 지금 다시 마셔보니까 솔향도 있고 아몬드의 고소함도 느껴집니다. 화요 25는 이에 반해 약간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두 술 중에 제 선택은 담솔입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40도다 보니까 향과 특징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요 41과 토끼 화이트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달라야 좀 비교할 맛이 납니다. 뽕따 소다향 좀 제발 그만 맡고 싶어요. 화요는 멜론 같은 향이 나고 토끼 25는 꽃이나 흙 같은 대지의 향이 느껴집니다. 화요는 두루두루 다 좋아할 만한 향이고 토끼 소주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맛을 보고 최종적인 제 선택은 화요 41로 가겠습니다. 토끼 소주는 맛을 볼 때 끝맛이 살짝 비릿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보와 문배주 23입니다. 여보는 향이 진짜 산뜻산뜻해서 좋은데 맛이 조금 너무 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문배주 23은 확실히 이 흑향 같은 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은 문배주 23입니다. 저는 흑향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강주와 일품 안동 소주 40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강주가 도수가 낮은데도 향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약재향과 계피향이 은은해서 좋은데요. 그래서 제 선택은 이강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준결승전 담솔 대 화요 41, 문배술 23 대 이강주입니다. 만날 술들이 만났습니다. 역시 올라올 만한 술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담솔과 화요 41 바로 가보겠습니다. 담솔과 화요를 딱 직접 비교하면 향이 정말 비슷합니다. 담솔은 조금 더 우유스러운 향에 멜론이 느껴지고 저 깊은 곳에서 솔향이 납니다. 화요 41은 멜론 향에 알코올 향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자, 두 술을 신중하게 맛을 보고서 정말 어렵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 선택은 담솔입니다. 짭짤하고 솔향도 나고 여러 가지 풍미가 느껴지는 게 조금 더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도 보편적인 기호로는 화요 41을 더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순전히 제 입맛대로 뽑은 거라서 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담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배술 23과 이강주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명절이면 찾아오는 두 절대 강자의 소리 없는 선물 세트 대결. 문배주냐 이강주냐, 이강주냐 문배주냐. 오늘 비슷한 도수 23도, 19도 제품을 놓고 비교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신중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문배술은 저 깊은 데서 오는 흑향이 좋고 이강주는 계피향이 주를 이루는 향긋한 약재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저의 선택은 문배술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흑향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자, 대망의 결승 담솔과 문배술 23입니다. 그런데 사실 4강부터는 엄청 근소한 차이여서 이 네 가지 술 중 아무거나 구입해서 드셔도 아마 돈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자, 결승전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술 모두 제가 좋아하는 특징인 뭔가 복잡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압식 증류주임에도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자, 맛 설명은 충분히 앞에서 했고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저의 선택은 문배술 23입니다. 저는 흑향이 좋아서 자꾸 이쪽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제1회 술 있는 집 이마트 소주 월드컵 순전히 제 입맛으로 뽑은 우승술은 문배술 23도입니다. 저 인간이 말하는 흑향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배술, 담솔, 토끼소주, 이강주는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승 여부를 떠나서 이마트에서 감압방식 증류식 소주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면 화요 25도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깔끔하면서 향긋하고 도수가 높은 게 좋다 하시면 화요 41도, 이마트 가서 살 거 딱 3개만 찝어줘 하시면 토끼소주 화이트, 화요 25, 문배술 23 사셔서 맛과 향을 비교해 보시면서 취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